안녕하세요. 백세를 거주는 남자 킬리만입니다. 자, 오늘은 분할 매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항상 고수들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분산 투자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이런 고수들의 이야기를 그냥 원리 원칙, 교과서적인 이야기라고 그냥 흘려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항상 언제 오르냐, 얼마까지 오르냐에만 집중합니다. 대부분의 고수들도 언제 오르는지, 얼마까지 오르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상당수의 유튜버들이 언제 오르는지, 얼마까지 오르는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수들은 항상 답을 이야기하지만 초보자들은 항상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역사는 반복되고 개미들은 항상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듯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만의 원칙을 만들고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안에는 항상 심리적인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항상 차트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킬리마니가 사용하고 있는 분할 매수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킬리마니의 생각이고 킬리마니의 원칙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고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본인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분할 매수란 무엇일까요? 나누어서 매수하는 것을 분할 매수라고 합니다. 차트 같은 경우는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률을 낮추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라는 것은 하락할 때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상승할 때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할 때 분할 매수하는 것을 물타기라고도 하고 상승할 때 분할 매수하는 것을 불타기라고도 합니다. 분할 매수 실패 사례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물타기를 하면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타기하고 분할 매수라는 것은 분명히 틀린 겁니다. 분할 매수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리고 물타기라는 것은 계획성이 없는 겁니다. 그냥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사고 더 사고 계획성이 없다 보면은 원칙이 없는 거고 원칙이 없다 보면은 결국에 차트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 번에 나눠 산다 해서 그게 분할 매수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할 매수라는 것은 계획성을 가지고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진짜 분할 매수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짧은 구간에서 여러 번 나누어서 매수하는 겁니다. 차트가 이렇게 하락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5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했다. 이 구간이 너무 짧으면은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이것은 여러 번에 나누어서 산 거지 절대 분할 매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할 매수하는 이유는 차트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분할 매수를 여기서 끝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횡보할 수도 있고 이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모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분할 매수를 하기로 했으면은 분할 매수 자금만큼의 인슈런스 자금을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차트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아주 계획대로 분할 매수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저점에 와서 산 걸까요? 모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차트라는 것은. 자, 그렇다면 자금들이 더 있어갖고 여기서 계속 나누어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이것도 분할 매수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가장 위험에 빠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떨어지면 떨어질 때까지 계속 산다. 물론 어딘가에서 반등을 해주면 좋지만은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고 표현하면서 나는 이거 믿어, 나는 이 종목 믿어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믿는 거죠? 내가 투자했으니까 당연히 언젠가 오른다? 전부하면 오른다? 아니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 자, 그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금만 우리가 더 위험을 해지를 해볼게요. 물론 손절이라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은 저는 인슈런스라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했던 그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일정한 구간들을 가지고 분할 매수를 했을 건데 그 나머지 구간들을 그냥 포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계속 떨어지는 차트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5번에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했다. 여기선 꼭 오를 것 같았다. 그런데 오르는 것 같았는데 떨어졌다.
여기서 계속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구간의 포기를 하세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참 더 떨어지고 나서 인슈런스를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여기서 오르면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 매수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리고 인슈런스 구간에서 매수가 돼가지고 더 올라가면 좋은데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알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이 공백이라는 구간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슈런스라는 거고요. 인슈런스라는 것은 분할 매수하는 자금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슈런스 물량이 매수가 돼서 올라가면은 저는 이것을 다시 현금화합니다. 보통 주구장창 안 떨어지거든요. 보통은 파동을 만들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걸려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평단으로 따지면 아직도 손실이겠지만은 인슈런스 자금에 대한 손익 계산을 하면은 플러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투자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시 이게 파동을 만들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정 수익률이 인슈런스 쪽에서 나온다. 그러면 다시 현금화를 합니다. 그리고 더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다시 그것을 인슈런스 자금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추후에 계속해서 또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매수 구간 비중 조절을 실패했을 때, 그러니까 매수 자체를 여기가 우리가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분할 매수를 100이라고 치면은 초반에 50%를 들어가고 그 아래쪽에서 뭐 20 들어가고 20 들어가고 뭐 10 들어가고, 자,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더 적은 물량들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평단이 낮춰지지가 않아요. 평단이. 그래서 초반 매수할 때 비중을 너무 많이 두지 말아라. 그러면은 분할 매수하는 효과가 확실히 떨어져 버린다. 그리고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원리 원칙을 알더라도 가장 실행하기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계획대로 하지 않는다. 뭐 초반 한두 번은 계획대로 하는데 차트는 심리를 가지고 놉니다. 오르락 내리락 횡보하면서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 같은 경우는 계획대로 하기가 정말 힘든 게 이 투자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분할 매수를 하기 전에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자금의 성격을 나누어라. 자, 자금의 성격은 이런 형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자금, 수익 자금, 그리고 단기 자금, 그리고 현금 보유. 장기 자금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의 펀더멘탈을 믿는 겁니다. 어떠한 요동을 치고 어떠한 파동이 나올지라도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런 경우는 꾸준히 사서 모으는 겁니다. 꾸준히 사서.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분할 매수를 합니다. 저처럼 떨어질 때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를 때 매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월 일정량들을 계속 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런 형태로 활용하는 게 바로 장기 자금일 것입니다. 자, 스윙 자금하고 단기 자금은 비슷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인데, 스윙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자, 스윙 자금은 며칠에서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을 활용하는 자금으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특히 이벤트가 있었을 때 이 자금을 활용을 하고요.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이벤트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한쪽으로 몰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더라도 분명히 그 이벤트 기간 근처에 가서는 다시 오를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일정 기간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변곡점이 나오고 일정량의 수익이 나왔을 때 이것은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벤트가 있었을 경우는 이벤트가 있기 이전에 저는 빠져나옵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장기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익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손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부분 이벤트가 있어서 미리 접근하는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수익률 차이의 문제이지 손실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기 자금 같은 경우는 하루짜리를 목표로 합니다. 하루 내에 트레이딩을 하고, 그리고 하루 내에 청산을 시켜버리는 거죠. 자, 장기 자금 들어갈 때, 스윙 자금 들어갈 때, 단기 자금 들어갈 때, 이 모든 경우에 저는 분할 매수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현금이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자금이 바로 인슈런스 자금으로 자주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인슈런스 자금으로 들어갔다가 수익이 나면은 바로 현금화를 다시 하고,
현금 비중이 아예 없다고 하면은 정말로 기회가 왔을 때, 정말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한쪽은 벽면이고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밖에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기들이 있어요. 이 시기를 우리는 공포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시기에 현금이 없다, 힘든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미들은 자금의 성격을 구별을 안 하고 시작을 해요. 그리고 분할 매수도 안 합니다. 계획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물려서 그냥 장기 자금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투자 자금이 나는 장기 자금이다, 뭐 계획적으로 일했으면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냥 물려서 장기 자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투자자분들도 결국에 현금이나 스윙이나 단기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최소한 스윙이나 단기 자금이 없더라도 현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금 보유도 없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때 공포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극에 달하는 거예요. 만약 장기 투자를 했어도 내가 인슈어런스 자금이나 아니면 현금 자금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떨어질 땐 사실 행복해야죠.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현금 보유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을 선정할 때 위험한 것은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전 방송을 통해서 변동성과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성이란 건 뭐죠?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변동성이다. 이것은 위험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동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변동성이 없다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죠. 1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그건 변동성이 없잖아요. 거기에 투자하시면 돼요. 변동성이 무서우신 분들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시면 돼요. 이게 농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각 나라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테더 같은 미국 달러로 바꿔놓는 것은 하나의 투자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위험이라는 건 뭐였죠? 위험이란 것은 가격이 한번 떨어져 가지고 내가 산 시점까지 올라오지 않는 게 위험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산의 가치는 벌써 회복을 했는데 내 자산은 이 회복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다. 10년, 20년 걸려버렸다. 근데 내 자금은 10년, 20년을 넘길 수 있는 자금이 아니고, 그리고 다른 데 투자했으면 수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내가 투자한 종목은 이게 회복되는데 너무 오래 걸려버렸다. 이것은 위험이죠. 위험. 자, 그러면은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위험하지 않는 것인지 그걸 정확히 찍어주시오, 이러면 해드릴 이야기가 없어요.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르셔야 되는 거고요. 이걸 잘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고수라는 분들이 피똥 다 쌓아보고 나서 분산 투자를 하더라. 고수들도 하는 분산 투자를 초보자들은 안 합니다. 초보자들은. 왜? 더 많은 수익 올리고 싶어서. 하나만 보이는 거죠. 하나만. 왜?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많은 종목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종목만 보이는 거죠. 주변 사람이 한 이야기가 그거 하나만 들리는 거죠. 그리고 분할 매수해라, 분산 투자해라,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는 많은 금액이 아니어서 그냥 한 번에 몰빵했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100만 원을 투자하더라도 분산 투자하는 방법들, 분할 매수하는 방법들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돈도 동일하게 몰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할 매수하는 방법 자체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좋은 습관으로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투자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만의 원칙을 만들고 실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 중에서 일부를 공개를 해드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나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본인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것을 만드는 거예요.